하는 건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분석을 끝냈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나의 어떤 자산을 만드는, 끊어지지 않는 황금 물줄기를 만드는 어떤 툴로서 내가 어떻게 잘 이 몸을 통으로 유식해요. 통. 마치 자전거에, 아니 자동차에 그냥 강철에다가 바퀴 달아놓고 기름 넣으면 달리는 그런 자동차 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포 하나로부터 분화가 되어서 각기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로 계속 이제 늘어난 거죠. 결국은 세포 하나가 모함복제, 60쪽에서 100쪽에까지 모함복제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모님, 지금 마이크 켜져 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혹시 잘 안 들리나요? 잠깐만요. 네, 혹시 제 화면에 네. 그 마우스를 제 화면에다 갖다 대면 점점점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점점점이요. 제 화면, 천하평정 제 화면으로 갖다 놓으면 예. 오른쪽 위에 점점점 세 개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클릭하면 거기 중에 네. 호스트, 공동 호스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점점점 갖다 대는데 점점점이 왜 안 나오지? 네, 제 화면에는 오른쪽 위에 파란색으로 음소거 나오고 뭐 이렇게 예. 음소거 해제 요청 더보기. 네, 더보기. 천하평정 했는데도 점점점이 왜 안 나오지? 더보기로 보면은 그러면 더보기. 네. 나와요. 호스트, 공동 호스트 만들기. 네, 해주시면 제가 음소거 들어오는 네, 분들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네. 예, 이제 됐어요. 한 분이 음소거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김평정 리더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네, 수모님 천하평정 팀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네. 천하평정 팀으로 공동 호스트를. 오케이. 네. 이렇게 가서 네. 공동 호스트 만들기. 네. 예. 이제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잘 부탁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실제로 세포로 세포가 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 보여지는 통으로 보니까 돌보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실제로 세포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그 세포가 결국은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장기를 만들고 이것이 모인 것이 바로 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럼 세포에 대해서 알면은 나를 좀 살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세포는 살덩어리가 아니고요. 영양소 덩어리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만약에 시멘트가 부족하거나 철근이 약하거나 그럼 부실공사가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 세포는 그 영양소 덩어리인데 이 영양소 덩어리가 영양소 덩어리인 이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내가 100세까지 살면 가만히 100세까지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각기 세포마다 다 재생이라는 것을 해요. 다시 새로운 세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늘 이렇게 맑고 좋은 이유가, 또는 우리 화장품을 쓰면 좋아지는 이유가 피부 세포가 재생을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14일, 어른들은 28일. 각기 장기마다 달라요. 위 점막은 3, 4일이면 바뀌게 되고요. 뼈는 한 7년 정도 만에 바뀌고, 이 혈구들은 3개월 정도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식품을 먹을 때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지속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그거죠. 이렇게 모든 장기들은 세포의 세포 재생 주기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뭘로 바뀔까요? 영양소. 내가 먹어서 공급받는 영양소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라는 거죠. 진짜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 우리 몸은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미네랄을 구성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성소는 윤활유라고 하는 비타민이 있어야 제대로 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더블엑스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요, 더블엑스를 기본으로 하고,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과 반찬을 먹는 것처럼.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밥과 반찬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학교 보내면 국에 말아가지고 안 먹으니까 한 숟갈만 이렇게 애원하듯이 먹여 보내는데, 과연 그게 영양소가 뭐가 있었나?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더블엑스에는 우리 인간 세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놔두고 베이스로 더블엑스를 그냥 들어가면서 시작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블엑스는 여러분들이 딱 그냥 이것만 암기하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놓치면 신앙. 놓치면 신앙. 그래, 이거 알겠어. 노화지연, 치매 예방, 이 면역 알겠어. 그런데 이걸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명할 때. 더블엑스가 노화가 지연된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라는 근거를 여러분이 잘 되지 않으면 상대가 인식이 안 돼서 텐션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노화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텔로미어죠. 사람은 세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핵은 RNA라고, 핵이 DNA죠. DNA는 RNA라고 하는 염색체가 2개 겹쳐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염색체의 끝에, 그 핵 DNA 그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꼬리죠, 꼬리. 그 꼬리가 짧아지면 짧아지는 것만큼 우리 수명이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즉 불로장생이 가능하겠더라. 그 길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좀 죄송해요. 날씨 전화할게요. 그래서 그 텔로미어를 여러분들 보시면, 자, 다시 길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했죠.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가진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로장생의 비밀은 식물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물을 어느 박사가 요즘에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전혀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 너무 흔하게 현대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근데 어느 박사가 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즉 암을 80%에서 90% 정도 예방하고 낮출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야채를 신선한 상태로 우리처럼 묻히는 게 아니라 신선한 상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상태로 자기 얼굴 크기 5접시 이상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100만, 아니, 한 2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한 달에 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 돈이 비싸서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농축 기술을 가지고 정제해 놓은 것이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그것도 20가지의 야채들을 20가지 야채들, 그것도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20가지의 색깔의 야채들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정제해 놓은 것이 바로 더블엑스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어라 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 알아먹을까봐 빨간색, 노란색, 색깔을 입혀놨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그죠? 또 빨간색은 우리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죠? 그런 것들. 라이코펜. 그렇죠. 라이코펜. 그 다음에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식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특히나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빨간색 토마토에 많은 이것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루 일정량 이상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항산화 기능을 하는 비타민 C가 저는 뭐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얼굴과 함께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평정 리더님. 자, 그래서 색깔 야채를 먹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사실은 영양소가 파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먹는 우리가 그런 재간이 잘 없죠. 그것을 기술력을 가지고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노화지연 이 말은 그렇게 다시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는 만큼 우리 노화를 지연한다. 물론 또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 이꼴 노화라는 거죠. 그죠? 마치 촛불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걸 이걸 산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도 질소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화되는 거죠. 산화 이꼴 노화, 촛불이 타들어가면 결국 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산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 줘야지 산화를 그나마 더디게 예방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지연이라고 얘기하고요. 치매 예방이라고 적혀 있죠. 치매 그러니까 치매는 약 2가지 정도로 크게 원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보통 치매는 뇌로 가는 아주 가는 혈관, 지주마카 같은 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CT에도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뇌 세포에 영양소 공급되지 않으면서 오는 치매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그러니까 뇌 신경이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치매가 오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를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더블엑스인데, 자, 아까 가는 혈관들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고 얘기했죠. 이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오메가3 하면서 또는 심혈관계 질환에서 여러분 다 배우셨지만 사실은 심혈관계 질환, 치매나 중풍에 아주 중요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것이 더블엑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메가3 뿐만이 아니라 더블엑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시작은 혈관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유리가루가, 즉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제가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전체로 모인 미팅에서 한 2시간
차 타고 왔는데 이 하나를 갖고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면 본전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놓고 하는 강의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매주 만날 것이고 하나를 알아도 좀 더 정확히 알면 속도를 막 빼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소수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혈관계 질환의 시작은 대부분 밥이나 고기나 이런 식사를 할 때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특히 비타민 B군을 섭취하지 않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찌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약에 식사할 때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먹어준다면 이게 단백질 형태로 변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이거는 혈관의 강도라고 하는 유리가루처럼 생겼어요. 혈관으로 또 돌아다니다가 혈관복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혈관 같은데 스크래치가 나면 큰일 나죠. 터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위급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게 면역세포잖아요. 그죠? 이 면역세포가 그것을 달려가요. 달려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입에서 뽀글뽀글 거품을 내보내갖고 거기에다가 밴딩 처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 거품이 기름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기름을 땡기잖아요. 붙이잖아요. 그죠? 기름은 기름끼리 응집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콜레스테롤, 정확히 얘기하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거기다 다 붙어버리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외 역할을 하는 좋은 물질이에요. 근데 내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중에서 산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가서 완전하게 붙어버려요. 간으로 가서 담즙을 만들어서 버려지는 이 과정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밴딩해 놓은 그 기름에 촥 붙어버리는 거죠. 결국 콜레스테롤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죠. 그러니까 이 산화를 막는 방법이 뭘까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을 충분하게 담아놓은 것이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치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원인, 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더블엑스를 평소에 먹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뇌에 물론 이건 좀 유전력도 있지만 뇌 신경세포가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서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 파이토케미칼 또는 비타민 무기질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더블엑스,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젊었을 때부터 이 더블엑스를 먹는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전력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 가잖아요. 그럼 수술할 때 꼭 가족력을 묻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가족은 대부분 위가 약하니까 대부분 식구들이 다 위가 약해요. 그럼 유전력, 혹시 치매 유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블엑스 먼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는 거 꼭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놓치면 면역력을 향상시키잖아요. 그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이 말은 우리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대부분 더블엑스를 먹고 간증, 스토리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것이 손발이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손발이 따뜻해진다라는 거, 이걸 말초순환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초순환장애 이거는요, 물론 피가 뻘쭉하고 이런 분들은 30세 이후에 이 말초순환장애가 오는 거고요. 30세 이전 젊은 시기에도
말초 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 손발이 찬 사람들은 대부분 세포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심장에서 내보낸 이 피가 1분 내에 말초까지 도달을 하는데 이때 심장에서 내보내는 힘만으로는 요 끝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 돌릴 길이이기 때문에 말초까지 그 긴 길이를 한꺼번에 밀어내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착하는 이유가 세포가 각기 잡아 당겨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혈액을 스스로 당겨서 공급받기 때문에 1분 내에 공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 활성도가 떨어진 사람은 이 스스로 잡아 당기는 이 힘이 약하니까 공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초순환 장애, 손발이 찬 증상이 생기죠. 근데 이 WX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 활성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손발 찬 것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느 날 악수할 때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세포 활성도가 좋아진다라는 건 면역 세포의 활성도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도 영양소가 없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면역력을 좋아지겠죠. 그래서 놓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죠. 여러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진대사율이 결국 좋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높겠죠. 그러니까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 신진대사,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내 몸이 움직이는 기능들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원들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이것이 사용되지 못해서 지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 거죠. 신진대사가 잘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WX를 먹는 것만으로 뱃살이 빠졌다라는 간증을 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간혹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오히려 살이 쪘어요. 이런 분들 왜 살찌는지 아세요? 신진대사는 분명히 좋아져서 에너지 만드는 활성도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연이라든지 미네랄이 부족하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입맛이 부족하니까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은 거죠. 맛있는 것은 대부분 살찌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네랄이 채워지니까 입맛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식습관이 살찌는 음식, 맛있는 것만 먹었던 거죠. 그런데 입맛이 좋아지니까 다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살찌는 음식 플러스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모든 것을 잘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식습관을 체크해 주셔야 되지 WX가 살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WX는 정상적인 어떤 식습관을 가지는 분들은 살이 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대부분 분들은 내 뱃살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대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개중에 살이 쪘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먹는 걸 생각해봐. 분명히 먹는 게 더 먹을 거야. 입맛이 좋아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암을 예방한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DNA가 파괴됐다는 거거든요. 아까 세포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DNA가 파괴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왜 파괴되는가라는 걸 봤더니 여러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산소로부터 호흡하잖아요. 공기 중에 23% 정도가 산소인데 이 산소를 끌어다가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1분에 한 23번 정도. 이 호흡을 하는데 이때 이 산소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미 변형된 산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먹은 음식으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도 있어요. 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들 또는 외부에서 변형된 활성산소들이 항산화 물질이 없으면 내 몸에,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막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이 항산화 물질이 없으면 이 산화 물질들이 내 세포를 1분에 10,000번 정도 막 두들겨 패요.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들은 기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것을 세포로부터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두들기고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10,000번 정도 두들겨 맞을 때 내 세포막이 약한 내 세포는 공격당해서 DNA가 손상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암에 걸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활성산소 또 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리소좀, 제가 이제 세포 설명할 때 말씀 이제 드렸잖아요. 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세포 안에 있는 기관인데, 이 리소좀이라는 이 기관은 한마디로 공격을 받았을 이 잘못된 내 기형으로 변한 세포, 이 세포들이 스스로 자폭하도록 또는 자폭하기 전에 스스로 고쳐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소좀이 파괴가 돼버린 세포라서 이게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형으로 변한 세포는 폭파되고 스스로 사멸해야 되는데 사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암세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리소좀이 왜 기능을 못하게 됐을까를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요, 방사능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즉 방사능에 오래 노출되면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합성 비타민을 지속적으로 가량 섭취했을 때. 여러분, 위험한 얘기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영양제 따져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치리라이트는 왜 원래 하루에 2번 먹는 건데 메가로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시금치 10단 먹는다고 죽진 않죠. 배 터져서 죽을지 모르지만 시금치 10단의 영양소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에 있는 비타민 A는 다 카로틴 형태로 들어있어요.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즉 당근, 시금치 이런 농축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들어있어요. 카로틴은요 비타민 A 전구체예요. 즉 비타민 A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파이토케미칼인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치리 라이트는. 근데 시중에 먹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 900ml 이상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을 꼭 따져서 절대 그 이상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안전한 유치리 라이트를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셋하는 그 리소좀 기능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치면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20가지 식물 중에서 제가 이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식물이 알파파라는 거예요. 이 알파파가 소가 약간 시들시들 병들었을 때 스스로 가서 뜯어먹고 나면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서는 최고 가는 식물이라고 하고요. 비타민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파파를. 근데 이 알파파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역할을 하더라는 건 이미 밝혀진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WX를 먹음으로써 키가 성장하는데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 크기 솔루션 할 때 저는 아이들도요 이 알파파가 들어있는 WX를 먹기를 참 권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딸 어릴 때 WX가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못 삼키잖아요.
근데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이걸 먹이려고 그때는 지금처럼 작은 것이 둘둘둘 먹는 게 아니라 큰 거 하나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못 먹으니까 반을 항상 잘라서 그걸 어떻게든 이겨서 이렇게 먹였었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키 크는 거에도 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키 크는데 훨씬 도움이 됐던 모든 제가 전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키 크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더블엑스. 그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대한 이런 거 쭉 유기농체에서 가해고 골고루 섭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세로라 C 이렇게 있는 데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감기 뚝 김이 죽은 게 안녕. 이렇게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감기 뚝 그래요. 비타민C 먹으면 감기 뚝이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OS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에 비타민C가 많이 녹아 있으면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쫓아가서 잡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일주일씩 가버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충분하잖아요. 혈중에.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도마뱀이 꼬리가 잘리듯이 활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가 비록 활성도가 떨어져도 얼른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기 뚝 하는 이유가 진짜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2시간마다 5개 이렇게 먹어주면 진짜 감기 증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감기 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이 죽은 게 안녕. 김이 죽은 게가 없어진대. 이렇게 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김이 죽은 게 안녕이라고 설명할 때, 자,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표피의 기저층 사이사이에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곳이 있죠. 근데 이 멜라노사이트에 있는 멜라닌 색소는 까맣지 않아요. 누런색이에요, 누런색. 근데 얘네들이 자기 임무가 있어요. 맡은 임무가 뭐냐면 자외선이라든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일을 하러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어서 올라오니까 그게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까맣게 올라왔더라도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방어를 하더라도 까맣게 변하지 않으면 기미로 나타나지 않겠죠. 보호 역할은 하지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까맣게 변했을까? 그죠? 이게 바로 비타민C가 없어서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햇볕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죠. 왜요? 내가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커튼을 친 집안에 있다면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멜라닌이 선글라스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커튼을 쳐주는 거예요. 그 커튼을 쳐주는 것이 뭐냐, 바로 비타민C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내가 비타민C를 충분히 먹건 바르든 공급해주면 이제 스스로 이 선글라스를 벗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튼 친 집안에 있는데 굳이 선글라스를 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주는 건 기미 주근깨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데 어떤 이들님 나는 왜 이렇게 안 없어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오랫동안 깊이 많이 상부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비타민C가 부족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필링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저는 수없이 봐왔고 제가 본 사람, 지속적으로 공급해준 사람 중에서 단 1도 효과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다 계시잖아요. 100% 지속적으로 했을 때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다. 그래서 김이 죽은 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활성산소 중화, 이 말은 항산화 물질이란 뜻이죠. 항산화 비타민이란 뜻이죠. 항산화 비타민은 에이스가 있잖아요. 에이스, 그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기 하는 역할이 다르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분 농도가 높은 곳에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그런 비타민 C가 내 피부로 더 많이 오게, 그래서 항산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걸 같이 하면 더 빨리 개선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산소 농도가 낮은 곳, 그 말은 뭐예요? 심장이나 이 폐에서 먼 곳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어디예요? 표피. 그죠? 피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 피부에서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영양소 비타민 A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 그다음 비타민 E는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죠. 그 말은 어디죠? 심장이나 신장이나 폐나 이런 곳에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E죠. 그리고 이제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은 다 항산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의 약 2000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오랫동안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셀레늄을 좀 초반에는 같이 먹어주는 것이 내 몸에 항산화 물질을 충전시키는데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중화, 그다음 미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백이 우리 그거 보셨나요? 이거 해도 되고 없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죠? 없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제가 이거 준비 안 하고요. 2분의 미라클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TV나 컴퓨터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인식할까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거 가져가서 활용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미백이라고 하는 거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해보셨죠? 중화, 해독, 미백 이 기능이 아주 탁월한 것이 비타민 C죠. 그래서 우리 미백 화장품 하면 비타민 C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콜라겐 조직을 형성한다. 그래서 혈관 탄력을 높인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콜라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몸 모든 곳에 모든 조직이 콜라겐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잘 조여주는, 촘촘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다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준다고 이게 밝혀져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데 이 콜라겐 조직은 또 특히나 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그래서 칼슘보다 더 먼저 권해야 될 것이 제가 비타민 C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콜라겐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닭발 먹고 뭐 콜라겐 뭐 다른 거 들어있는 거 먹고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굵은 콜라겐은 우리 소장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면 내 몸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의 콜라겐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닭뼈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게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졌을 때는 뼈세포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콜라겐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게 뼈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먼저 권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칼슘을 함께 보라는 것. 이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걸 제가 더 말씀드리냐면 우리 오경자 사모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제가 권했지만 스스로 감동했어요.
원래 연세가 지금 7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뼈가 대부분 있잖아요. 정정하던 어른들이 뼈가 부러지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운동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면역 약해지고 그러다가 골고루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뼈가 그리고 뼈 세포는 7년마다 교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콜라겐 조직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러진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등뼈가 완전 부러져서 이건 수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젊은 사람은 그냥 붙는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기가 빠지고 나면 시멘트 칠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금이 덜 갔을 때는 압박 붕대만 해도 뭐 어떻게 수술할 수 없잖아요. 이 가슴뼈는. 그러니까 압박 붕대만 해도 시간을 이제 오래 가면 붙는데 이제 그럴 정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멘트 공골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뻔히 이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일주일 내에 기적처럼 정말 이 뼈가 이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붙는 거다. 그럼 수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모님으로서는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밖에 없다. 일주일에 한 통을 다 드셔라. 그랬더니 진짜 실행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연세 있는 분이요. 일주일 만에 정말 의사가 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요. 얘가 붙어가지고 이 공부를 수술 안 하고 그냥 나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압박 붕대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기적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 그래서 헬핑 피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 방법을 몰랐더라면 수술했을 거잖아요. 나이 많아서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뻔히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헬핑 피플이다.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한 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 드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납득이 안 돼서 초이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라는 거죠. 원리를 타당하게 제시했을 때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혈관 탄력이라고 하는 게 혈관 탄력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부딪히면 멍드는 거예요. 저거든요. 과거에죠. 저는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무릎 이 주변이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게 거의 그냥 한 달 지나서 없어지면 또 시퍼렇게 물드는 거죠. 그래서 코피도 그냥 지금 세수하다가 손가락이 코 안으로 살짝 들어가기만 해도 코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수술이 있어요. 이렇게 태우는 수술. 멈추질 않으니까. 물론 이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건강이 좋은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맛있는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영양소 공부 안 해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이제는요. 이 멍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대로 놔둬서 저희 이제 60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멍이 드는 거죠. 그럼 이 혈관이 여기만 있나요? 뇌에도 있잖아요. 이 뇌혈관 조금만 충격받으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터질까? 혈관 조직은 이게 콜라겐 조직이거든요. 콜라겐 조직이 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 같은 우리 가족력이 전부 다 이 이가 40대 50대 되면 벌써 틀려야 되는 이런 가족력이 있어요. 왜냐면 식습관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냥 잇몸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들이. 당연히 위 장관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혈관의 탄력을 단백질과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을 해줬더니 지금은요. 정말 멍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살리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면 그냥 또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얼굴 벌겋고 그 원래는 이렇게 약간 통통한데 코까지 묻힐 정도로 통통한 사람 반드시 심혈관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있게 솔루션을 제시한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인터페론 생성을 돕는다.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것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C가 함께 풍부하면 이 바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점막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 뭐죠? 살균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면역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대로 랩으로 씌우듯이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인터페론이거든요. 이 인터페론 만들어주는 것이 비타민C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가정의 상비약처럼 이게 초기 감기를 억제시켜 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 비타민C는 물론 수용성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를 코팅한 코팅들은 문제가 됩니다. 많이 먹으면. 대부분 왁스 코팅이거든요. 왁스, 이것은 내 간에 계속 축적이 되었을 때 심각하게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아메는 유일하게 유치리라 할 때는 유치리라 코팅이에요. 섬유질 코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우면 그 석유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냥 풀 타는 냄새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많이 먹을수록 좋아. 이거는 특히나 비타민의 보고라고 하는 체리를 농축시켜 놓은 거야. 그것도 이 체리를 푸릇푸릇할 때 가장 비타민C가 풍부한 상태에서 채집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어트 실제로 그 강남에 가면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체리를 권합니다. 체리 농축 분말들을 팔거든요. 이 체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다음에 있는 게 비타민 D잖아요. 비타민 D는 사실 옛날에는 이거 강의할 필요도 없었고 유치리라이트에서도 비타민 D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햇볕을 워낙 하루 종일 쏘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일이 없었어요. 비타민 D는 우리 피부 세포에서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풍부한 시간에 서너 시간만 나가 있으면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햇볕을 폰 보지를 못하잖아요. 햇볕을 보러 운동하러 나가서조차도 선글라스 끼죠, 책모자 쓰죠, 장갑 끼죠, 토시 끼죠. 햇볕을 그냥 내 피부가 한 번도 접촉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80% 정도가 여긴 90%, 97%가 부족하다라는데 맞는 얘기예요. 진짜 그게 거의 다란 얘기예요. 거의 100%가 그냥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우리 농경사에 특히 우리 엄마들 생각해보세요. 무슨 반찬을 짜득이나 그렇게 막 좋은 거 드셨나요?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머슴밥 한 걸 먹었잖아요. 그런데 당뇨 그게 없었어요. 그죠? 굳이 우리 엄마 시기에는요 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뭐 현미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흰쌀밥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당뇨 그게 안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타민 D가 몸에 충분했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그 기능을 충분히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인슐린 어떤 분비 기능에 즉 당 조절 이 시스템에 도움을 줬던 이 비타민 D가 없어지면서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이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2형 당뇨 있잖아요. 즉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데 이 당하고 수용체에 결함이 생겨버려 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걸 2형 당뇨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비타민 D만 충분하게 섭취해줘도 개선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면역 세포를 춤추게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당연히 면역 활동이 줄어질 수밖에 없고요.
뇌나 신경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칼슘을 실어 나르는 그런 어떤 자동차 역할 하는 게 비타민 D거든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반드시 함께 먹어줘야 되고요. 암 환자들이 혈중에 정상인보다 혈중 농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필요하니까 사용됐다라는 거고 부족했기 때문에 더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간 기능이나 심혈관계 기능에도 비타민 D가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올 수 있으니까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했을 때는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 얘기가 아니죠. 이미 통계로 다 입증된 내용들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어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비타민 D는 그렇고 우리 칼디와 칼메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중의 비타민 칼슘제들은 비타민 D 양이 아주 부족해요. 그냥 칼슘만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가는 버스 비타민 D가 없이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함께 있는 뉴트리라이트 칼디나 칼메디를 섭취해야 되죠. 그리고 이 칼슘은 부족하면요 예민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DHD 같은 경우도요 몸속에 영양소하고 굉장한 밀접한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양소를 충분하게 공급해 줬을 때, 즉 식습관만 바꿔줘도 ADHD가 좋아진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ADHD 굉장히 부산한 아이들에게 이런 우리 시리라이트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면 어쩌면 병원 가지 않아도 개선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칼슘 제품에 왜 알파파가 들어있을까는 제가 WX를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알파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키 크기에 당연히 도움되는 것인데 칼디는 씹어 먹는 거죠. 삼키는 거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씹어 먹는 그런 비타민 칼디고요. 이거는 당연히 뼈에서 역할을 하지만 2% 정도는 혈관에서 천연 신경 안정제 또 천연 수면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깊은 푹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에게 칼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칼메디나 칼디를 이렇게 권장하는 것 도움이 굉장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칼메디는 여기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뼈를 만드는 데는요 칼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당연히 콜라겐 조직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갱년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갱년기가 오면 당연히 골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 칼슘을 뼈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뼈를 칼슘을 밀어 넣은 다음에 밀봉을 하듯이 보호해 주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갱년기가 되면 분비되지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실어 나르는 것도 적어질 뿐만이 아니라 뼈가 칼슘을 집어넣어 놓고 그 길을 밀봉을 하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술술 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빈 강정처럼 되어버려서 어른들 살짝 그냥 무릎만 구부렸는데 뼈가 나가버리는 이유가 그렇게 속빈 강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이 뼈가 부러져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칼슘은 오늘 먹었다고 내일 채워지는 게 아니고 뼈세포는 7년 정도 돼야 바뀌기 때문에 미리 갱년기 전부터
경동기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1번이 바로 칼맥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진짜 칼맥디가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지금은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암이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눈 밑이 이렇게 막 떨렸어요. 당연히 영양이 부족한데 맨날 밤마다 공부하고 아이는 3살이고 일하고 이러니까 눈 밑이 막 떨리는 거예요. 병 있는 줄 알고 안과에 갔는데 안압전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칼슘, 마그네슘을 좀 영양제를 섭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제품 먹고 있어요. 이랬더니 좋다고 먹으라고. 근데 이렇게 마그네슘을 충분히 좀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진짜 그때는 이 칼맥디는 없었고요. 칼슘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게 먹고 다음날 정도 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 밑에 이렇게 떨리는 것들 있잖아요. 확실한 진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목소리 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 왜 나는 떨리는데 물론 떨리죠. 안 떨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막 떨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 칼슘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있으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죠. 그 다음 모공이 확장되고 이완하죠. 수축하죠. 이래서 땀이 분비되고 이게 피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숨도 들숨 날숨 그리고 말도 기도가 모아주고 오므려주고 펴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말이 떨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칼맥디를 충분히 먹어주면 이것 또한 충분히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해보면서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속쓰림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칼슘제 여러분 식초 딱 넣어가지고 조금만 놔둬보세요. 폭발해요. 보글보글 올라와서 가스가 발생돼가지고 폭발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칼슘제는요 전혀 상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없다라고 이제 밑에 적어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비타민 B 플러스. 비타민 B군은 그냥 한마디로 약방의 감초예요. 우리 한약 가면 모든 곳에 다 감초가 들어가요. 왜요? 혹시나 그 약초 중에서 이 사람과 맞지 않아서 이상 반응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다 감초를 넣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얘도 물론 수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비타민 B를 행복 비타민이라고도 하지만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위치가 뭐예요? 아무리 전류가 많이 흐르고 비싼 전등을 갖다가 켜놓더라도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른 영양소를 많이 먹더라도 비타민 B군을 섭취 않으면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보다 중성지방으로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비타민 B군은 정말 중요하다. 당연히 간의 일꾼이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500가지 이상의 일을 간에서 한다라고 해요. 간의 일꾼, 즉 비타민 B는 부족하면 간에서 일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제 할 일을 못하니까 집에 쓰레기가 차이고 엉망이 되겠죠. 내 간에서 하는 500가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간이 지방이 둘러싸이게 되고 지방분을 못하니까요. 지방이 득지득지 쌓인 간세포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간 경화 병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가족력 중에 간이 안 좋은 사람 비타민 B군 평소에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꾼을 계속 피곤할수록 더하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B만 먹어줘도요. 피곤할 때 눈이 막 뜨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할 때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요 비타민 B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피로 회복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통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뭐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 이러는 것들이 이게 멜라토닌이라든지 또 우리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군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식곤증이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식곤증이 있을까요? 내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밥을 먹어서 위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로 보낼 피들을 간으로 보내면서 뇌는 혈관이 부족하게 되니까 졸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식곤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비타민 B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비타민 B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트 B가 있고요. B 플러스가 있고요. 밀크시슬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이스트 B는 효모식품이다라고 하잖아요. 효모식품. 효모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효모를 농축시켜놨다 이 말이죠. 효모는 왜 필요하죠?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이 효소가 있어야 잘 움직이고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효모는 비타민 B군이, 그러니까 효모는 비타민 B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의 곡류들을 벌꿀과 함께 버무려서 숙성시켜 넣으면 아주 조그맣게 0.3 마이크론 정도의 작은 것들이 막 돋아나요. 그걸 통째로 갈아놓은 게 이스트비라고 보시면 되죠. 이 효모에 가장 많은 성분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래서 곡류에도 비타민 B군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고, 이 B 플러스는 여러 곡물에서 비타민 B를 특별히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용량에 비해서 비타민 B군은 B 플러스에도 더 많을 것이고, 그죠? 이스비는 대신에 효모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효소, 소화효소, 장효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효모가 들어있는 이스비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잘 체하는 분들은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잘 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스비를 권해주는 거고요. 단순히 너무 피곤해. 그 다음에 간의 일꾼인 그냥 비타민 B가 부족한 정도이면 훨씬 더 비타민 B군이 많은 B 플러스를 권하는 거고요. 근데 각종 비타민 B와 함께 밀크시슬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간의 치료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비타민 B라고 하는 일꾼과 간세포를 재생하는 실리마린과 간세포의 보디가드인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밀크시슬링의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이 세 가지인데 각기 권할 때 좀 구분해서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강남의 유명한 술집의 마담이요, 그 술안주로 이스비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낸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주를 많이 팔아야지 매상에 올라가잖아요. 취해버리면 더 이상 못 마시니까. 그런데 이스비를 먹고 나니까 수치 해소가 돼서 간의 해독을 도와주잖아요. 알코올 해독을 도와주니까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주를 내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숙취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덧을 예방한다라고 하죠. 엽산이 부족하면 입덧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도 하면서 항암 작용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도 함께 먹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트 B까지 비타민 B군까지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평년 리더님 저거 해주세요. 좀 갤러리로 해주세요. 제가 갤러리가 안 되는 건가? 네, 갤러리는 스파님 누르시면 네, 갤러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이제 요거 오늘 한 거 있잖아요. 진도를 빼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했던 이유가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활용하길 바라면서 간증까지 제 스토리까지 이렇게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서 요걸로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현장에서 내가 이야기할 것들을 좀 이걸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내 언어를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났을 때 뭘 먼저 꺼내야 될지 또 진짜 이런 것들 보지 않고도 그 사람 맞춰서 뭔가 꺼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실력들은 암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암기. 내 메모리, 내 기억된 것, 암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암기하는 거,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초이스 공부는